두 번째 시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래요. 야, 이 사람이 무슨 뜻일까? 경제 외적인 것을 얻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로, 경제 외적, 이게 돈 얘기가 아니구나. 돈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돈이 없어서 관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돈만 하는 트럼프 돈만 알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 안 받아요. 월급 받아갖고 다 기증하는 사람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안 받겠다 그랬더니 법으로 안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받아서 내놔. 예. 관세를 알맞게 쓰면 많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국가 안보 이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미국과 같이 헤게모니를 쥔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그 효과는 단순한 조세 부과의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 구조와 국민의 삶, 심지어 세계 질서까지 뒤흔들어 놓게 된다. 지금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외교 정책 전통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이클 만델바움이라는 아주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선량한 지성인 같아요.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뭐가 안 나.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 않고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미국 외교 정책의 네 시대라는 책이 한 1, 2년 전에 나왔습니다. 내가 아주 참 감동 깊게 읽었는데, 미국이 말이죠, 약소국이 된 시절이 100년입니다. 1765년부터 1865년까지 100년은 약소국. 그 다음에 미국이 강대국, 그레이트 파워에 올라선 것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엄청 세진 겁니다. 군사력이 세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산업도 발전을 하고, 그래서 1865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그냥 여러 개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때는 두 개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 그래서 초강대국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미국, 소련 밑에는 그 급이 달라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안 돼. 그래서 초강대국이 됐다가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니까 혼자 남은 강대국. 그래서 유일 초강대국. 그래서 학자들이 영어로 하이퍼 파워, 독일말로 위버 파워, 모든 것 위에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 한국 학자들은 극초강대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극초강대국의 시대가 1990년부터 2015년. 이분이 이제 자기 연구기간을 2015년에 끊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2025년 현재 분명히 미국은 극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의 거스르는 나라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좀 제 그 강의를 듣고 그런 사람이, 교수님은 되게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구의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지구의 시스템에 가는 방향을 쥐고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거에 반대돼서 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이 겉을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가서 그랬잖아요.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한테 안보하고 중국한테는 경제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안미, 안보는 미국, 경미, 경제도 미국, 원래 한미동맹으로 돌아가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엇박혀 돌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히틀러라는 양아치가 있어서 2차 대전이 터졌다. 맞아요. 히틀러만 가지고는 안 되지. 독일이라는 나라가 웬만큼 받쳐줬잖아. 나치, 독일이라는 사회, 독일이 맞아요. 그것도 설명이 돼요. 근데 그 독일 옆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이 지금 미국만큼 힘이 셌고 영국 수상이 챔벌레인이 아니라 트럼프였다. 그럼 2차 대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히틀러 같은 놈이 있어서, 나치가 있어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정말 나게 한 제일 중요한 변수는 그때 미국과 같은 영국이 없었고 트럼프 같은 영국 수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바깥의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방향 뭐 이거 나오는 거죠. 이 분인데 마이클 만델바움, 미국 외교 정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시대는 네 개인데, 첫째,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원하던 미국이라는 정치 체제, 이념, 사상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건 뭐냐? 야, 모든 권력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가야지 진짜 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권리를 그나마 정부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리를 줬는데 인간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너네들은 죽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믿노라.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부를 한번 이 지구 땅 위에다 만들어 보자 해서 생긴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이념을 지키고 그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 외교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경제적인 수단이 최고야. 두 번째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경제적인 수단을 미국은 강구해 왔다. 미국이 이제 전쟁도 큰 전쟁을 뭐 한국 전쟁에 버금가는 거 한 13번 했어요. 그 200년 동안, 250년 동안.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외교로 다 한 겁니다. 돈으로 다 한 겁니다. 경제로. 이 미국의 이념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은 미국 헌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한다. 이것이 미국 외교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바로 저 책에서 이제 밝혔는데, 수단, 경제적인 수단을 쓴다고 그랬죠. 그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쓰는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 하나님의 권리를 뺏은 나라들을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권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가 김정은이 보고, 김정일이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다 뺏는 거야. 미국 외교가 항상 기독교적인 그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고 세계에 확산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목표예요. 그 미국의 이념이란 뭐 이미 다 있죠. 여기 그 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노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에는 생명, 죽지 않고 사는 것,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비스름한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그 이념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지키고 전파하는 좋은 수단은 경제력, 거기서 또 가장 끝내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관세. 그래서 관세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세에 대해서 뭐 Tariffs and Trade Wars, 관세와 무역 전쟁이라는 뭐 금년 2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하도 관세 이슈가 시끄러워서 한번 저도 사가지고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책을 읽다가 이 책을 그냥 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1페이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뒤에 안 읽어도 다 알아. 이 책이 원하는 바를.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인데, 맨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일이기만 한 적은 없었다. 무역은 권력, 정치, 그리고 관점에 관한 것이다. 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 어이 브라질,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브라질 대통령. 어이 호주 대통령, 인도 대통령, 너 생각이 나랑 다른 것 같아. 그때 관세로 벌을 주는 겁니다. 너 그 생각은 틀린 것 같아. 내 말 들어. 권력, 정치, 그리고 퍼스펙티브, 관점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관점 때문에 한국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관점하고 미국의 관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정책을 하는 것은 일단 재정 확보. 미국이 말이죠, 국민들이 가난했어요. 미국은 뭐 옛날부터 무전주하세요.
가난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근데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인컴 텍스가, 소득세가 없어요. 소득세. 뭐 전부 다 농사 짓고 뭐 1년 지나서 그냥 1년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을. 미국이 국민들한테 소득세 받은 것이 1913년이 처음입니다. 나라 생기고서 백몇십 년 동안은 정부를 운영할 돈이 그게 관세예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물건 파는데 그 미국은 야 영국 너 여기다가 뭐 팔았는데 관세 20%만 내. 그 관세가 미국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소득세가 생기기 전에 1913년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 미국이 농업 국가로 출발을 했는데 농업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자동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영국이나 독일제를 당할 수 있나. 그래서 독일 거에다 관세 붙이고 영국 거에다 관세 붙이는 겁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정치적 지뢰 때 무역 협상할 때 이제 이 관세 가지고 정치적 협상 도구로 치죠. 보복 조치. 말 안 듣는 나라. 여러분 일본이 말이죠. 미국 쌀을 사다 먹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짜리가 일본 오면은 80불이에요. 80불. 관세가 700%입니다. 이 말이 돼요? 미국 농부들이 우리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정말 쌀값이 싸요. 미국에서 그 쌀값 보고 저심만 잘 닦아도 밥은 먹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쌀값이 싼 나라입니다. 미국 쌀은 지금도 한국의 4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700% 붙이니까 못 팔잖아요. 그런 거를 벌어하는 보복 조치로 쓴다. 국가 안보.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지금 미국은 쇳덩어리를 안 만들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 쇠를 중국에서 사와야 돼. 중국이 미국한테 팔까요? 안 팔죠. 근데 경제 논리로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싸기 때문에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한 겁니다. 평화로울 땐 괜찮아요. 중국제 뭐 조금 퀄리티는 못하지만은 값이 싸니까 그 사다 쓰면 돼. 근데 미국이 전쟁할 때 중국이 그 쇠를 팔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공장을 우리 공장 다시 일로 오게 다시 보내. 안 되죠. 50%가 기준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쇳덩어리가 미국에 올 때 관세를 50% 붙이면은 그 공장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이미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좋은 수단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이 50% 관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 갈 때마다 50% 붙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들 울산에서 만들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미국에 팔리고 그리고 거기서 사오면 돼요. 미국에서 만든 걸 한국에서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조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게 하는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겁니다. 반도체 이런 거, 경제 전략, 특정 산업을 장려하거나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 등등 이렇게 그 관세 정책에는 목표들이 있다.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네 몬테이로라는 뭐 괜찮은 학자인데 빨리 죽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Theory of Unipolar Politics, 세계의 강대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1. 이제 국제정치 나는 안 할 거야. 미국은 국제정치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미국을 위협해요? 그 미국은 기름이 있고 쌀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름과 쌀이 충족되는 나라는 바깥에 하고 거래 안 해도 삽니다. 미국은 고립으로 갈 수 있는데 고립은 택하지 않았죠. 두 번째,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에서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바이든 전부 이거 한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현상 유지를 하는데 용돈은 니네가 좀 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도 돈을 걷고 그랬죠. 세 번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트럼프 2기는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무슨 뭐 중불나게 학자들이 도무지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괜찮은 학자가 미국 정도의 강대국은 1, 2, 3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1기 때는 2를 했고 3기 때는 차제에 미국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한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한테 제일 못살게 굴고 나쁘게 구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지금 관세 전쟁은 뭐냐? 중국 주저앉히기.
중국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돈으로 때려서 피 흘리지 않고 주저앉히기. 그러면 미국이 혼자 괜찮은 세상을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관세 전쟁은, 경제 전쟁은 피는 안 나는 거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책 봤는데, 이거는 또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따라서 미국이 세금이 없어서 세금 벌라고, 그리고 보호무역, 미국이 약할 때 다른 나라 물건한테 자기네가 밀리니까 그거 보호하려고, 그리고 미국이 잘 1등이 됐을 때는 그 상호 균형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사기치는 거 못하게 하고, 뭐 자유무역 쪽으로 미국이 갔다가 최근에는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공장들이 다 다른 데로 나가다 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마가 덕트린이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다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되는 겁니다. 세계화에 반대되는 것이 관세죠. 관세가 0인 것이 완전히 세계화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미국 가서 사는 게 값이 똑같다. 그러면 완전히 세계화가 된 거예요. 값이 달라야지 세계화가 안 된 건데, 지금 미국이 몇십 년 동안은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일부만 부자가 되고, 그리고 중국이 좋았고, 근데 중국이 좋아지는데 중국은 반칙을 너무 많이 했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론이니까 돈을 벌려고도 하고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고, 이거 자기 산업 지키는 거죠. 상호주의를 위해서 뭐 쭉 이건 공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거. 이것도 그냥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이거는 뭐 공부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 관세가, 지금 미국 관세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말이죠, 60% 정도까지 관세를 받은 적이 있어요. 60%. 최고로 높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물건을 평균해서 한 겁니다. 야, 너 우리한테 무슨 물건 파는데 우리 나라 회사들이 네 물건하고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져. 그러니까 네 값을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그 물건 못 사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60%까지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관세율이, 이걸 가지고 미국은 자기 나라 정부의 예산으로도 썼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관세를 나라마다 붙이는데, 멕시코의 25%, 여기 15.5%라는 거는 미국이 물건을 사오는 거 수입액이 100인데 멕시코가 15.5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러니까 미국 가면 멕시코째가 제일 많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에서 물건 중에는. 두 번째, 중국입니다. 13.4%, 30%. 야, 이거 세게 두드려 맞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의 수입 중에 12.6%인데 35%. 와, 얘는 왜 더 얻어 터지지? 지금 미국이 관세가 높은 나라는 반드시 중국의 친구들입니다. 중국하고 친한, 원래는 미국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국하고 친해. 이런 나라들이 관세가 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독일이 미국에다가 5% 파는데 15%, 일본이 4.5, 15%, 그리고 베트남이 4.2인데 20%. 와, 베트남은 왜 이렇게 높아? 야, 임마, 너네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서 붙여서 파는 건 내가 다 알아. 네 거 중에 상당 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러니까 너는 20%. 그리고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15%. 요거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한테 3,50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투자를 안 하면은 지금 현재 25%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 사인을 해가지고 15%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는 15% 관세를 붙이고 우리 차는 25%를 관세를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렉서스가 제네시스보다 미국에서 더 싸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렉서스 RX 미국에서 5만 1,000불 정도 됩니다. 제네시스 GV80 그거는 5만 9천, 이게 6만 불이에요. 몇 불 빼는. 그러니까 한 9천 불 이상 차이가 나. 렉서스하고 제네시스하고 제네시스가
1,000만 원 더 비싸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살까요? 근데 미국에서 팔릴까? 지금 그렇게 값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 10%짜리는 괜찮. 인도 50%. 너 인도는 왜 이렇게 세게 얻어 터지고 있니? 인도가 말이죠. 야, 나도 등치가 있어. 나 말이야, 나 소련 좋아해. 나 소련이 석유 싸게 판대서 그거 살 거야. 소련 기름을 삽니다. 트럼프가 너가 그 기름 사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지 마. 우리 거 사 차라리. 근데 아니야, 그거 싸니까 그거 살 거야. 오케이, 살려면 사 해가지고 50% 때린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비자 바꿔주는데 인도 사람들이 공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박사 받고서 그냥 미국에 남습니다. 그 비자 받으려면 1년에 10만 달러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 잡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모든 무역, 관세 이런 것은 다 정치, 권력, 관점. 너 관점이 나랑 다른 것 같아. 너는 지금 푸틴 석유를 싸게 삼으로써 그것이 일주일에 1,000명씩 더 죽게 한다는 건 생각 안 하니? 그거예요. 그래서 50% 얻어맞았죠. 놀라운 건 스위스가 39%더라고요. 스위스가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 스위스는 정치는 아닙니다. 이 과학 제품 이런 것들이 스위스 거가 아주 좋은 거가 많나 봐요. 그래갖고 미국의 산업이 스위스 것 때문에 밀리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경제적 의미의 관세가 스위스가 얻어맞는 관세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50%. 와, 또 왜 브라질을 이렇게 세게 얻어맞지? 브라질의 대통령이 룰라라는 좌파입니다. 근데 앞에 대통령이 볼소나로라는 우파입니다.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 룰라가 이겼는데 볼소나로는 야, 그 부정선거야. 그랬더니 볼소나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50% 때린 겁니다. 너 그 사람 풀어줘. 어디 비슷하죠? 바로 이런 일이 미국이 이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건 뭐 전통적으로 미국 말 안 듣는 나라예요. 30%. 이라크, 뭐 넌 당연히 35지. 미국의 1%도 못 팔지만은 리비아 30. 그리고 세르비아, 이거 러시아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스, 너만 메드 인 라오스는 다 메드 인 차이나인 줄 다 알아 내가. 넌 40%네. 그리고 미얀마, 너도 똑같아. 시리아, 너도 똑같아. 이제 그러면 관세가 뭐라는 거 아시겠죠? 관세 세게 얻어맞는 나라들이 중국의 친구, 중국 물건을 닦지만 메드 인 차이나를 메드 인 코리아라고 붙였을 때 그것도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데, 요 사람이 미국 무역 정책의 그 지금 트럼프 정책의 거의 사상적 지주인 라이프 하이저라는 교수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대중국 문제는 기존 대일본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옛날에 일본 때문에 미국이 아주 골았는데 80년대 90년대 지금 중국은 더 심각하다. 그래갖고 돈 얘기 다 나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WTO는 모든 나라가 다 자유무역 신사하자, 신사협정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신사클럽에는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가야 돼요. 근데 중국이 신사클럽에 집어넣어줬는데 중국은 체육복 입고 뛰는 겁니다. 운동화 신고. 그 중국이 훨씬 잘 뛰어. 그 다른 나라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 중국이 반추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 중국이 신사클럽에 들어간 후에 미국에서는 5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다. 다 중국으로 공장이 갔으니까 미국의 평균 수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그게 세계화 시대의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평균 수명이 줄는 동안에 미국에서 망한 도시들이 나오죠. 공장이 이렇게 돼요. 공장들이 다 이렇게 됐어. 이런 곳을 미국이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이 미국의 강철 벨트, 그래서 저쪽 시카고에서부터 미시간까지 그 5대 호 있는데 거기가 미국을 상징하는 뭐 탱크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GMC 트럭 만들고 이런 도시들이 세계화 되면서 공장들이 다 다른 나라로 싼 나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틸 벨트, 강철 벨트가 지금은 로스트 벨트, 녹슨 벨트. 그래서 스틸 벨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노동자들은 민주당. 그랬는데 노동자들이 공화당 찍는 겁니다. 민주당의 세계화 정책으로 우리는 거지가 되고 말았어. 이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자들 뭐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가는 거예요. 이 공장 보세요.
러스트벨트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죠. 녹이 뚝뚝 떨어지는 공장들. 바로 라이프 하이저라는 사람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우리말로도 번역됐습니다. 핵심적인 말이에요.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부를 중국에 제공하고 있었다. 수천억 달러를 미국이 중국한테 줬다 이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여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레버리지를 행사하려 했다. 미국을 갖고 노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라이벌, 아니 사실상 적수인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경제관계를 맺은 사례가 또 있겠느냐. 아니, 적한테 먹여 살려주고 적을 더 강화시켜준 게 미국이 그동안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중대한 실수를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중국의 중국은 시장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마치 중국도 나중에 민주주의가 될 거고 자유국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길러줬는데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죽게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상식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것일 뿐이다. 미국은 그동안에 자기가 손해본 거, 요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책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적을 키워준 역사는 지구 역사에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련은 자기 힘으로 큰 나라예요. 중국은 미국이 키워준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싸움하기는 좋죠. 미국이 중국에 돈 갖다 대줘서 중국이 컸으니까 돈 주는 일 끝내고, 그리고 중국이 올라서서 춤추던 방석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디커플링, 세계 경제에 중국을 갖고 왔었는데 얘가 그래서 미국하고 커플이 됐는데 이거 빼버려. 중국,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잃으니까 중국의 물건을 팔 데가 없어요. 덤핑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은 세계화가 되는 동안 미국의 공장 지대는 다 이렇게 되었다. 이 디트로이트 사진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시골보다도 더 후져요. 이렇게 일자리가 500만 개나 한 10년 사이에 없어지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백화점 가보면 정말 개판입니다. 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미국 재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작년에 두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 통계예요. 2004년 여름에 미국 사람 중에서 유럽에 놀러 간 사람이 사상 최대로 많았대. 와, 미국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가 되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사람도 제일 많아.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가서 밥 먹는 카드 타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놀러 가는 사람도 제일 많아졌는데 바닥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가 트럼프의 정책이고, 그것이 막하고 그것이 무역 정책입니다. 여기에 다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제일 잘 사는 사람 10%가 미국 주식의 88%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가 12%를 가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데 그거는 꼭대기 50%에 해당되는 얘기고, 밑에 있는 사람은 관계없다. 그리고 그 전체의 88을 꼭대기 10%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새 미국 공화당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당, 평민의 당, 그리고 노동자의 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은 이기는 것이죠. 요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민 하위 50%는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갚아야지, 집 임대해서 살고 있고, 자동차 빚값 내라고 쩔쩔매고 있고, 우리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생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고, 이 관세 정책은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직통로다라는 그 대화를 베센트 장관, 이 사람은 원래 그 돈을 무지막에 억만장자예요. 투기해 갖고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주의자죠. 가서 돈 이거 하는 사람인데, 딱 트럼프한테 꽂혀가지고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된 다음에 트럼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경제적인 업무를 하는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이 터커 칼슨은 뭐 또 미국의 대표적인 폭스뉴스에 있다가 이제 하도 우파라고 그래갖고 또 쫓겨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서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제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 근로자들과 중산층은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도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았죠. 우리는 금융경제로 가버렸고,
미국이 돈은 정말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건은 안 만드는데 다 돈 내고 돈 못 깨가지고 돈은 무지하게 버려. 근데 그거는 국가의 핵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많은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공과대학이 많은 나라가 흥하는 나라입니다. 공대는 수출해요. 의대가 수출하는 거 봤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다 의과대학만 가는 거죠. 은행만 좋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돈은 무지하게 벌어. 겉으로는. 바로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공과대학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중국이 우리 공장하면 되잖아.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래, 중국이 우리 공장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우리한테 강철을 패겠니? 라고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세계화주의자들은 팔겠지. 미국은 시장이고 중국은 공장인데 공장하고 시장이 싸우는 거 봤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장하고 시장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미국 외교 정책이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관세 문제는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더니 이제 전쟁 나면은 그 무기 못 사고, 히토류를 다 중국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안 팔면 우리는 전화도 못 만들고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은 다 세계화주의자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미국이 세계화주의를 한 동안에 중국이 부족했고, 저 사람들은 걱정 마세요. 중국이 부자가 되면은 걔네들도 민주주의하고 우리랑 똑같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이 돈을 벌어도 판다처럼 착해. 저는 중국이 돈 벌면은 용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용이 될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드래곤이라고 불러요. 저놈들은 항상 싸움만 연구하는 놈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판다가 될 텐데, 중국이 지금 판다입니까? 용입니까? 용 중에 아주 외교에다가 늑대라는 말을 붙이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외교가 울프 디플로마시라고 그래요. 울프 워리어 디플로마시. 전랑 외교. 외교가 늑대야? 싸우는 늑대가 외교예요? 그러다가 지금 시진핑이가 골로 가는 겁니다. 외교를 칼 가지고 외교하니까 가는 거죠. 칼처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들면 벌을 주고 중국에서 만들면 보상을 주는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이 원죄였다.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전 세계는 다 똑같아. 중국에서 만든 거가 싸면은 미국 거보다 더 좋은 거야. 미국 공장에서 못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서 나눠보자고 올랐잖아. 그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의 논리가 웃깁니다. 야, 우리나라가 쌀 다 미국 거 사다 먹으면 되잖아. 그럼 농민들은요? 농민은 5%밖에 안 되잖아. 95%가 덕을 보는 걸 해야지. 그게 세계화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럴즘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 농사한테 돈 주면 되잖아. 더 많이 벌어서. 누가 줘요? 아들이 돈 줍니까?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국제 문제로 이제 나타난 것이 지금이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곧 1등 된대요. 왜? 중국은 이렇게 크니까. 미국은 이렇게 크고. 그래서 요 때가 되면은 중국이 1등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말, 지금은 미국 편이지만은 요 때에 대비해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데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2008년을 내가 왜 썼냐면은 그때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가 넘어져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넘어졌다라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항상 고쳐요. 수정자본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2008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놀라서, 이런 국제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중국이 자기 앞설 때까지 기다릴 것 같냐고. 중국이 미국보다 약할 때 중국을 꺾어 놓을 거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안 꺾어 놓을 수가 없어요. 국제정치 역사를 보니까. 난 트럼프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2018년에 관세 가지고 때려가지고 중국의 경제 발전 10%가 5%대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중국이 쭉 가다가 트럼프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요. 2018년에. 근데 이제 바이든이 돼가지고 조금 봐줬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를 따라 했는데 이때는 중국이 꺾어진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꺾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 문을 닫다 보니까 지 스스로 옮기는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지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정치는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올림픽 게임입니까? 잘 뛰는 놈이 앞서고 천천히 뛰는.
미국이 이때 그냥 해서 이걸 꺾어버렸고, 꺾어버린 시점이 여기 지금 완전히 죽고 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뛰는데 야 임마 너 반칙이야. 이게 뭐가 반칙이에요? 만화가들이 천재들입니다. 야 임마 너 왜 내 번호 달고 뛰어? 완전히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지금. 예, 트럼프는 장갑을 벗었다. 트럼프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중국이 그 선을 보지 못했다고 봤어요. 근데 그냥 뛰는 거야. 중국은 큰 피해 없이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니다. 트럼프는 tit for tat, 한번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런 게임을 하지 않는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한 놈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을 트럼프는 선호해요. 중국이 확전하면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오버웰럼할 것이다. 이제 4월 2일 날 전쟁을 선포하죠. 딱 판대기 두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런 관세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야 이 제국주의자 봐라 그랬는데 이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이렇게 다 보이는데 몇 개 한번 보세요. 중국, 미국 거 67, 미국은 34. 미국이 여기 노란 쪽이고 다른 나라가 파란 쪽인데 모든 나라가 훨씬 미국보다 관세를 높이, 그러니까 미제가 자기 나라 오는 건 있는 힘 다해서 맞고 미국으로 가는 거는 공짜로 해달라고 세상이 다 그랬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바보짓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다 보면은 미국보다 관세가 낮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낮다. 관세를 올리니까 이제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와서 협상할 사람들은 다 와.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70나라가 달려갔습니다. 일본, 영국 뭐 다 가서 협상합시다. 협상. 우리 거 내려드릴 테니까 제발 35%는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미국이 그러죠. 그래. 그러면은 투자 우리한테 좀 많이 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 거, 네 거로 안 치고 우리 거로 쳐서 관세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협상하러 간 나라들은 전부 똑같이 우리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세를 15%로만 해주세요. 우리도 그거 받은 겁니다. 일본도 그거 받았고, 근데 일본은 가가지고 우리 5천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할 테니까 이거 25% 이거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15%를 해주세요. 그래서 15% 내렸습니다. 우리도 얼마 있다 가서 일본이 5천억 했으니까 우리는 3,500억 하고서 15%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8월 15일이에요. 8월 25일. 그러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끝내주게 아주 귀신 같은 외교를 했다. 단군 일의 최고의 외교를 했다. 일본은 5천억이나 냈는데 우리는 3,500억밖에 안 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 GDP가 거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3분의 1을 냈어야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우리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 4,100억 달러입니다. 4,100억 분의 3,500,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일본은 1조 몇천억입니다. 거기에 5천. 그러니까 일본이 화폐 달러를 우리보다 4배 더 가지고 있어요. 경제력은 3배 세고. 그런데 일본은 5천억, 우리는 3,500억. 근데 3,500억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아양 떠느라고, 아부 떠느라고. 아부 떠는 것이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미국은 진짜 끝내주게 잘 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북한을 통일시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월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가서 골프 치게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끝내줘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당신은 피스메이커고 나는 그 앞에서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500억을 해놓고 와서 그 어디 사인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며칠 있다가 미국의 타임즈랑 영국인가? 하여간 그 대통령이 인터뷰하는데 그거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3,500불이 어디 있어요? 3,500이. 우리나라 외환이 4,100억 달러인데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는 당장
외환위기 오는 것이죠. 막 오르고 어제 1,400원 넘었죠. 그게 심리적 상한선을 넘는 겁니다. 이게 1,400억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기름이 달러로 사옵니다. 근데 옛날에 기름을 100달러에 사와서 우리나라 돈 12만 원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14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주유소 뭐라고 이제 쭉쭉 오를 테니까 주유소값 오르면 운송비 오르고 전기값 오르고 공장 다 오르고 근데 거기다 관세까지 때리고 그러니까 골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70개국이 와서 협상하러 왔는데 우리도 그중 하나였는데 보니까 미국이 관세를 그동안 봐줬더라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자동차를 우리가 말이죠 그동안 83%씩 관세를 매겼는데 이제 관세 안 매기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저 안 가봤지만 거기는 아마 미제차가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보다 1.83배가 비싸니까 83% 관세를 붙여서. 그래서 그랬더니 미국이 미국은 원래 둘이 서로 친하죠. 이스라엘은 미국과 관세 0%가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대통령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관세 협상합시다. 그랬더니 미국이 안 돼. 너한테는 안 돼. 너한테는 관세 협정이 되더라도 받을 돈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방위비의 70%를 내가 내고 있었잖아.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너네들 국방비 다 5%로 올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이 국방비를 5%로 올리면은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예요. 1,000조가 넘어요. 금년에는 1,200조쯤 됩니다. 그래서 1,000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이 5%를 내면 그것도 1,000조가 됩니다. 1,000조국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죽는 겁니다. 그 러시아가 유럽의 1,000조 때문에 맥을 못 쓸 때 미국은 중국만 가서 주저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참 기가 막힌 대전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한테 그래요. 미국의 절친들도 미국을 그동안 등쳐먹었다. 그래서 호주는 미국에 290억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팔았죠. 우리는 호주에 햄버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참 이걸 알고 나면은 이게 미국 화났구나. 요새 나온 어떤 책은 더 이상 바보가 될 수 없다. 미국 책점이 그래요. 관세에 관해서인데 우리는 더 이상 바보 짓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유럽의 국방비 전체에 미국이 70%를 내고 있었다. 이런 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너네들이 앞으로 국방비 5% 하고 그리고 관세 투자 미국에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싸게 해주겠다라는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금년도에 GDP가 30조가 넘습니다. 중국은 19조 정도 되는데 중국이 말이죠 쭉 크는데 미국의 66%에 도달한 것이 2023년입니다. 미국의 66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64%입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빨리 커. 그래서 그 액수가 차이 나는데 이거 보면은 중국이 크는 일은 더 이상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금년 거 보면 안 됩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 미래 보고서 큰일 나라, 주저앉을라라. 중국이 주저앉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GDP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 돈이 차지하는 비율, 미국 GDP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서로 한 대씩 주고받았을 때 중국이 미국보다 3.6배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대씩 때렸는데 아픈 정도가 중국이 3.6배예요. 그러니까 무역전쟁은 누가 싸우면 이기느냐?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지는 거예요. 우리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돼 있죠. 미국하고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미국 거 조금 사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한 20% 관세를 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중국 물건이 관세 20% 내서 비싸지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다 내야 될 거다. 근데 미국이라는 무지막지한 좋은 시장을 유지하려면은 물건값을 못 올려요. 중국이 물건값을 올리면 안 사. 그래서 관세는 미국 정부에 내고 물건값은 그냥 파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관세를 20%를 받았는데 국민들
소비자 물가는 0.7%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저 트럼프 저러다가 저거 자충수야. 한국 차도 오르고 일본 차도 오르고 독일 차도 오르고 뭐 그러면 미국 시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예, 미국 시민이 살 수 있는 그 가격으로 계속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관세 25%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를 25% 차값을 올리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차값을 그냥 팝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그 값을 그냥 받고 우리가 10,000불짜리 차를 팔았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10,000불로 사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25% 그 25,000불은 미국 정부 수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미국에 파는 차를 다 계산해 보니까 7천억이 현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7천억을 덜 버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팔던 대수를 파는 거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거로 수입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갖고 놀아주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20억 달러씩 벌고 있어요. 이거 다 놀아드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예. 착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다. 향후 100년 동안 앞으로 이 지구를 끌어갈 나라가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의 진보를 위해 누가 건설하고 누가 히토리를 소유하고 누가 칩, 기술, 에너지를 장악할 것이냐의 문제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다. 시진핑은 짜증 부리는 것으로 대응합니다. 트럼프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시진핑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핏대 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를 수입하지 않는데 이 부품을 자기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인데 그 미국 수입을 안 하면 자기 비행기 안 타고 다닐 건가? 보잉인데 보잉을 안 사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무릎 꿇는다면은 얼굴만 체면만 좀 사라져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덤비면은 중국은 미국이라는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 당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중국은 미국한테 꿇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트럼프가 그동안 준비해온 전면적인 지구 경제를 재편하는 겁니다. 그 재편에 협조를 할까요? 저는 이 후자라고 봅니다. 시진핑이 꿀 수가 없어요. 꿀으면 쫓겨나. 이미 쫓겨나게 생겼지만은. 근데 미국은 뭐 천재 경제학자가 이 작전을 다 짜준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경제 뭐 이거 전문가까지 한번 알고 싶으면 이 사람이 쓴 논문 읽어보시면은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가 다 이 사람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아주 젊은 박사인데 이 사람이 마르알라고에 가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다 참모들 있고 이거 되겠네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듯이 돈만 하는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될 거고 그래서 트럼프는 곧 시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거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이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벌써 관세전쟁 역효과, 공급망 혼란에 미국 공장 노동자 해고. 이거 팩트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좋을 때도 문 닫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 닫는 회사를 보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닫는다고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가 썼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출신 기업가이면서 투자자인 오리얼이라는 사람이 통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은 또 다른 문제요. 중국과는 무역 전쟁보다 더 큰 이슈가 있죠.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은 중국은 등등. 중국이 자꾸 훔쳐가서 만든다 이거예요. 미국 거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는데 이전 정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는 관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지식권을 다 훔쳐가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근데 정부는 관세를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관세가 맞는 수단입니까? 그랬더니 오리얼이가 그럼 당신이라면 어떤 수단을 쓰겠소? 그 어떤 수단도 안 먹혔는데 너 이렇게 훔쳐가면 안 돼. 이런 지식을 훔쳐가면 안 돼. 삼성전자가 만든 전화 사가지고 이틀 동안 다 해부한 다음에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반값에 팔면 안 돼. 말로 백날 해도 말 안 듣는데 그거예요. 다른 거 다 써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수단을 쓰겠냐라고 기자한테 이제 짜증내서 물어봅니다. 어떤 수단도 안 먹히는데. 그랬더니 앵커가 나는 대통령이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 보고 시비 거주먹고 가만 놔둬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논쟁의 수준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막무가내니까 이런 것들이죠. 50% 관세를 붙이면 바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입니다. 철강 공장조차도 아까 녹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셨죠? 중국 거 50% 붙이면 중국이 못 팔아요. 차라리 미국에서 만드는, 그 중국에서 만드는 건 회사는 미국 겁니다. 와야지. 애플이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4월 2일 날 트럼프가 판대기 들고 한 날, 그날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와 부의 대대적인 리쇼어링, 옛날에는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더 좋아, 오프쇼어링입니다. 쇼, 바다, 해변가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50% 관세를 때리니까 차라리 여기 와서 만드는 데서 리쇼어링.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연필도 만드는 거 아시죠? 연필. 그 연필이 미국이 만들 물건입니까? 요새 미국 가보면은 연필 우리나라 것보다 솔직히 나빠요. 근데 연필 딱 해놓고서 거기다 이따만하게 미국 깃발 그려놓고 Made in the USA라고 써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팝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영감들이 그거 보고 눈물 글썽거려요. 맞아,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거 썼는데 몇십 년 동안 노란색 연필 안 썼는데 이 미제 노란색 연필이 또 나오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이제 뭐 하여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 경제가 막 좋아집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서, 관세도 올리면은 물건값도 올라가겠죠. 외국에서 온 거가. 그래도 국민들이 몰라. 국민들이 물건값 오르는 걸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값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름 집어넣을 때마다 10만 원씩 들어가죠. 근데 그게 5만 원이 돼. 그러면 뭐 콩나물값 오르는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쓰는 돈은 기름값이 확 내려갔기 때문에 뭐 다른 것 좀 올랐어도 몰라.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는 하루, 내가 아까 한 달이라고 했는데 참, 하루에 20억 달러씩 관세를 걷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억 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떼돈 벌고 있는 중이죠. 뭐 다른 나라들 뭐 식료품 가격 내려갔고, 에너지 내려갔고, 금리 내려갔고, 뭐 하여간 그래서 미국 전체가 돈이 내려가고 있다. 현대의 고통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안 올리다 보니까 관세는 25%는 미국에다 내야 돼. 정부에다 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소비자로부터 받으면 번전이 돼요. 근데 자동차 값을 25% 올리면 안 사줘. 그러니까 자동차 값은 그냥 원가값에 팔고, 정부한테는, 미국 정부한테 25% 내고, 그 25%에 해당되는 것이 매달 7천억 원이다. 그거를,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에서 만들면은, 제가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갔더니 그 미국 백인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공장에서는 20시간 만에 한 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는 에러 제품이 없습니다. 영어로 레몬이라고 그래요. 불량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레몬이 없습니다. 레몬이 없는 비율은 여러분들이 우리 차에 새 차라도 4마일이라고 찍혀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새 거가 나오면은 뭐 언덕 가고 물 가고 울퉁불퉁한 데 가고 맹렬히 달리고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4마일이면 6.4km, 6.4km를 돌고서 거기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0입니다. 그리고 20시간에 한 대 나오고, 거기 노동자 월급은 울산보다 쌉니다. 근데 울산은 30시간에 한 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싸워요? 바로 이런 것들. 미국 다시는 자유무역으로 안 돌아갈 것. 안 돌아가요. 이것이 좋다는 걸 알았고 그동안에 틀렸다는 걸 민주당도 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그래요? 조금 기다리다가 트럼프 정부 끝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죠. 근데 안 돌아간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차는 내일부터 관세 15%, 한국 차는 25%. 그래서 당분간 밀릴 듯 영원히 밀리죠. 지금도 못 따라갔는데. 돈 볼까요? 지난 관세 붙기 전에 4월 달에
4월 달에 판매 대수하고 지금 판매 대수 보니까 거의 한 40%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또 이제 이런 거 참고하면 안 됩니다. 그 멍청한 미국 학자가 야 관세 3,500억 내는 것보다 투자 3,500억 트럼프 맘대로 하는 것보다 그거 내지 말고 관세 맞아. 관세로 맞으면 너네들이 한 달에 175억 달러 정도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거 3,500불 내는 것보다 175억이 낫지 않아? 그게 뭐가 나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약속을 어기면은 25%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0%로 올라가요. 근데 50%로 올라가면 뭐 그래도 또 3,500억 내는 것보다 낫지. 아닙니다. 안 팔려. 그때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안 팔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엉터리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먼저 주겠다고 한 것이다. 3,500불 우리가 먼저 준다고 한 얘기예요. 일본이 5,000억이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가 25%로 남아 있겠느냐? 올라가죠, 당연히. 기업이 손해분을 언제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가격 경쟁이 무너질 경우 한국차가 한 대도 안 팔리는 상황은 혹시 오지 않을까? 이것이 순수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그랬죠. 정치의 문제, 권력의 문제, 관점의 문제. 관점. 너는 왜 세상을 그렇게 보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바로 여기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쓴 거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철수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네시스 전기차가 미국에서 철수합니다. 이제 안 팔아요. 이것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이제 안 팔릴 가능성이 있죠.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차 관세도 15%. 그 미국의 폭스바겐이나 또 벤츠가 한국 현대랑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거랑 싸우는데 솔직히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는데 훨씬 더 불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랬습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어. 너무나도 회담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런 줄 알고 또 지지율이 쭉 올라갔죠. 외교의 도사라고.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여러분 저 복독방에서 정말 구멍가게 계약할 때도 쓰는 겁니다. 근데 국가와 국가 간에 이것이 없다고 뻥을 쳐요. 대변인이. 대변인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이제 시비 걸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3,500억 불에 사인했다면 탄핵됐을 거라고 또 외국 잡지랑 인터뷰를 했네. 그러니까 두 소리가 틀리잖아요. 이제 점잖게 대통령과 대변인 누구 말이 맞나, 진실이 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미국은 말이죠. 미국에서 최악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You are a liar. 너 거짓말하는 놈이 여러분 끝입니다. 끝. 미국은 한 번 거짓말하면 평생 가요. 평생. 미국에서는 대학원생이 논문 쓸 때 남의 거 베끼면 퇴학입니다. 무서워요. 그거는 플래지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수가 남의 거 베꼈다? 퇴직입니다. 학교에서 퇴출이에요. 라이어. 이게 라이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도 우리나라 이번에 뉴욕에 또 대통령 갔는데 일본은 못 만나는데 미국 상무장관을 우리 만났다. 우리가 외교를 잘한다는데 상무장관이 3,500억이 아니라 5,000억 정도 주면 좋겠어. 안 만나는 것보다도 못하죠. 이런 일이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MBC가 외환보유고 84%를 내놓으라니. 언제 미국이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내겠다고 그랬지. 무제한 통화 스와프로 한번 우리가 역습을 했는데 미국이 통화 스와프는 뭡니까? 우리가 급할 때 달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달러를 우리 한국 돈으로 미국에 주는 거예요. 달러랑 같은 액수에. 그 미국이 한국 돈 갖고 있다가 그래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바꿔. 그게 수업인데 수업 안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해줘. 네 거 안 해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의 제일 괜찮은 연구소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 기업 연구소라는 연구소에 여론 담당하는 그 전문가 박사인데 한국에 세미나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의도에 지나가는데 여기가 MBC구나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MBC를 아세요? 그랬더니 알고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송이 말이죠, 자기네들이 보기에 아랍을 제외하고서는 세계에서 최악의 반미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랍권 빼놓고서는 최악의 반미 방송이 MBC라고. 근데 이 사람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수압을 못 당했습니다. 이거 수압 못 당하면은 외환위기 오는 거예요. 이제 1,400원 어제 넘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면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해줄게.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라는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그 좌파 정책을 다 깨고 있고 해줄게 이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돈이 아닙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한국, 그동안 나는 너를 너무 좋아했어. 너 나랑 동맹이고 얼마나 냉전시대 때 너가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소련한테 이겼잖아. 고마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또 싸우는 날이 되어서 너 이번에도 우리 편이 돼가지고 군함도 만들어주고 또 전쟁 나면 와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에스테이크, 제일 큰 문제인데 나는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건 너무 뻔하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어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상 거기서 우리나라랑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증명하고 끝낼게요. 돈 많은 나라 미국이 2003년 전에는 20조, 2050년 3년 후에는 30조. 그러니까 미국은 그 3년 동안에 1.46배가 컸습니다.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1.3배가 컸습니다. 미국이 더 빨리 크는 나라예요, 중국보다. 중국은 지금 내일 모레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이길 것 같고, 그리고 개인도 봐야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10만 불 막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 거기서 정말 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 하나입니다. 미국은 8만 불이에요. 조그만 거 스위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건 나라가 아니죠. 도시죠, 도시. 미국의 힘은 개인에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미국만이 개인 소득이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큰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 대단하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댄들은 나라는 2등부터 9등까지 중에서 둘밖에 없다. 나머지 7나라가 미국 편이다. 그래서 미국이 센 겁니다. 세계에 움직이는 돈, 달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고 그대로 있잖아요. 달러는 어디 가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달러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 달러 갖고 있으면 IMF가 왜 와요? 그게 없으니까 금반지 갖다 주는 거지. 달러.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가 북한 사람들 다 달러 모아요. 북한 돈은 종이니까. 바로 아직도 국제 통화는 달러다. 이런 몇 가지. 그래서 오늘 지금 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세상을 바꿔놓을 겁니다. 중국이 주저앉을 거예요. 곧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시진핑이가 이선으로 물러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겉으로 도라는 다녀. 그런데 시진핑 옆에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시진핑이 얘기하면 전부 다 이러고 서 있는 게 중국인데 이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바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골로 가면은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그게 국제정치가 이렇게 썰렁한 거예요. 친구의 아픔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선량하고 착해서 다 잘 사는 게 좋지, 중국 사람도 잘 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세계의 움직임은 우리가 통일하는데 좋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안 한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한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하루라도 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십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